특히 이제 이 주제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들이고 이걸 또 이제 마치 또 협의회에서 주제로 내세웠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했고요. 자원봉사의 그 시간 도입 얘기가 나온 건 1993년이 처음입니다. 아까 손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부터 처음으로 시간 실적 관리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고입 대입에 반영하기 위한 그렇게 단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그 메릴랜드주의 미국의 SSL 모델을 도입했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시간만 가지고 아주 잘못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토론할 수 없어서 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계에서 이제 시간인증을 도입을 한 게 200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8년, 공식적으로 15년이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좀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시간과 관계없이 봉사활동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지역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 그 지점은 어디냐면 자원봉사의 활성화군요. 그거는 질적인 성장을 담보한 양적인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두 가지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자원봉사의 기반이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진짜 좋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부정적 경험을 한 아이들이 절대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점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가치 기반으로 봉사활동을 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이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사실 그 액션 단체는 풀뿌리 조직들이거든요. 풀뿌리 조직들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원봉사가 요원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학자들은 뭐 지대추구, 정부가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이건 정부의 일이다. 이건 시민들이 아니야. 일이 아니야. 지나가다 쓰레기가 있으면 아니 뭐 우리가 주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동사무소에서 하겠지. 왜냐면 자원봉사가 행정의 어떤 하부 조직처럼 이렇게 비춰진단 말입니다. 운동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원인도 되지만 저는 이런 풀뿌리 민간 조직의 조직화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시간 인증 프레임에서 성장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인증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많은 시간 인증 기준들이 있어요. 뭐 헌혈은 몇 시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아까 아이로처럼 몇 가지만 정해주고 나머지를 다 그냥 열어두고 해보니 이건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니까 거기는 제안을 해주고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또래 멘토링은 지금은 상담 또래 멘토링이 자원봉사 시간이 인증되지만 예전에는 또래 멘토링을 한다. 소집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래 멘토링이 왜 봉사활동이냐고 그거를 1년 동안 싸웠어요. 이게 바로 자원봉사를 저해하는 시간 인증 시스템의 아주 폐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자전거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전거를 탈 때부터 할 건가 모니터링을 할 때부터 이런 걸 중계기관에서 따지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기를 하고 성장 프레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 전부예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들은 백업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이제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의 관심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개기관들의 정치적 개입이랄지 신뢰성 위기, 그 다음에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해요. 왜냐면 내 개인정보들이 자꾸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행정사무의 구속적인 요소로 쓰인다는 생각들을 하는 순간 자원봉사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팬데믹도 왔고 진짜 중요한 또 발표가 하나 떨어졌어요. 95년도에 학생 자원봉사 활동 의무화를 하면서 자원봉사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11월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이제 모든 비급고 활동을 반영하지 않겠다. 자소서에 쓰지
않겠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텍스트에 썼지만 이제 각 중개기관들, 자원센터들 난리가 났어요. 얘는 학생 자원사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제적으로 의무 시간을 할당을 하다 보니까 가치 기반, 성장 기반으로 가지 않다 보니 지금 좋은 동기가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반절씩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성장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제 아까 통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기간 거의 한 20년간에 사실은 19세 이하 아이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자원봉사가 21몇 %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문제들이 심각하죠. 이게 이제 이게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통계청 사회조사인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네. 센터에서 한 건 20세 이상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왜냐면 13세 이상으로 하면 아이들이 들어가요. 통계가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엄격하게 왜곡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빠지면 2013년에 가장 높은 19.9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떨어졌는데 근데 이때 2013년도 20대 미만이 몇 %를 기록했냐? 80.1%. 엄청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이거 즉시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자원봉사 통계 행안부에서 한 거는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률도 참여 증가율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0년대 이때는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2021년에 보건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제가 20세 미만 23.3%. 그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모범이 보여주고 성장을 이끌어가고 멘토십이 돼줘야 되는데 연금에 인구 대비 이제 현황인데 등록 언론열 활동률이 전부 10대 20대가 30대 40대를 완전 2배, 3배씩 능가하는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거의 희망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사회단체 참여율도 제가 2가지 축이라고 했거든요. 학생 하나하고 그 다음에 민간 뿔뿔이 조직. 뿔뿔이 조직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참여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왜냐면 지역에서 뿔뿔이 조직들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그런 정책들이 바로 필요하다. 등록, 자원봉사 단체 등록. 선진국하고 제가 비교한 건데 우리나라가 15,468개. 이게 2021년도 제가 조사한 거고요. 자원봉사 중앙자원봉사센터 들어가니까 자원봉사 단체는 9만 개 정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비영리 민간단체 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단체들이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동아리까지 포함된 그런 숫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대개 북유럽 쪽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 시간관리도 이제 시간관리 프레임에 갇혀서 오랫동안 왔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관리를 하는 것도 관리를 하지 않은 인원이 52, 그 다음에 37%까지 이제 약간 2020년에 떨어졌지만 거의 다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털이나 활동처 단체를 통해서 관리한 퍼센테이지는 9%입니다. 9%. 2021년도에 약간 올라갔지만 이것도 실제로는 3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3개를 합쳐서 21%란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10%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탈의 기능이 제대로 이제 바뀌지 않으면 이런 현장의 수요들을 담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 방안은 제가 이제 2가지인데 아까 봉사자들의 동기, 내재적 가치를 어떻게 보양시킬 건가. 그래서 사람들 누구나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좀 잘하면 실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대로 사는 거야 삶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바름의 가치. 내가 부모들이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현재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럼 나는 올바름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 다음에 요즘에
환경이 이렇게 오염됐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환경을 실천하지? 생명,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지? 이런 것들 고민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그런 것들 인증 프로그램에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풀뿌리 단체의 성장,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장을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주권적 시민들,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보냐에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 질문이 바로 뭔가 내가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선택으로서. 선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선택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시민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에 잘 담아내고 이 아이들이 주권적 시민으로서 지역의 문제들, 지역의 문제, 생활당의 문제들을 참여하고 그 참여할 때 그게 동아리를 구성하든 그 다음에 뭐를 구성하든 할 때 옆에 있는 그 뭐냐면 큰 단체들이 멘토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리더십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게 보상이다 말입니다. 4시간, 5시간이 보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네? 얘가 갔다 오니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제가 두 가지 얘기들 계속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한자원에서 한 게 그 토멘토 스쿨 같은 게 바로 프랑스에서 하는 쌍티의 모델 같은 거예요. 여기는 자원봉사 작업장 같은 겁니다. 이 곳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지원하는 거지 여기서 아이들의 봉사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또래를 통해서 왜냐하면 또래를 통해서 배우고 또래한테 또 뭔가를 전수해주고 그걸 전수해주는 사람이 또 위에 있는 그 슈퍼 멘토가 있고 이렇게 하고 슈퍼 멘토들이 그 아이들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가능한 게 뭐냐면 경기도 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회장님 와 계시지만 오랫동안 30년간 이 모델을 해왔어요. 이거 배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거 정부 차원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 학교 단위에서도 일선학교에서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거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연수 경기도도 없지만 전국에 자원봉사를 연수하는 교사 연수는 없습니다. 빨리 교사 연수 도입해야 돼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봉사학습이라는 게 내가 학문적으로 배운 것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이게 이거네. 내가 자연에서 배운 게 바로 이게 이거네. 그런데 이걸 내가 지켜야 되지. 이런 가치 기반으로 넘어갔을 때 얘가 성장을 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풀뿌리 조직, 이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제 한국자원봉사 협의를 통해서 5만 개 자생조직 양성하자. 이런 대대적인 선언을 하고 풀뿌리 조직들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때 자원봉사 활동가 이런 게 아니라 조직가, 그러니까 풀뿌리 조직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자원봉사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국가 단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사실은 인정보상 문제는 2017년에 국가 기본계획에 아젠다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딱 한 가지 해결했어요. 뭐냐면 코타를 약간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바꾸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메타데이터 같은 걸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연령이 뭐냐면 1982년생들 그 82년생들이 중학교 1학년들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봉사 학습 점수가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42살이나 그렇게 됐거든요. 이런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변해왔고 그때는 시간으로 내가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가치 기반으로 갔는지 성장 기반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자원봉사 정책을 방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토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